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른바 이제 종종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종종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말고 여의도 국회에 있는 사랑제에서 만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고 그리고 만나보니 괜찮더라. 소통이 될 수도 있겠다는 뭐 기대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모들한테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언제 하면 또 봐. 자주 보자고. 언제 밥 한 번 먹지. 종종 보자고. 그래놓고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볼 수 있을까?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뭐 저런 얘기 주고받고 웃는 낯으로 무사히 저 자리를 마치고 떠나고 그랬지만 저 두 사람 다시 볼 수 있을까? 또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엄청난 사법 리스크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7가지 사건에 10가지 혐의 그리고 거기에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이 이제 6월 7일 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였을 때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나오고 그 선고문에 이재명을 공범 관계로 적시를 하게 되면은 그건 바로 이재명도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 혹자는 이제 불체포 특권에 따라서 체포 동의안이 특히 이재명의 경우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올 여름에 1심 판결이 가장 빠른 것 위증교사 혐의 거의 다 뭐 다 끝나 있거든요. 재판 절차도 끝나 있고 수사도 끝나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도 나올 수 있고 대장동 사건은 조금 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1심이 나온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대법 판결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가 여기 대해서 정상적인 속도로 재판을 진행을 한다면 금년 이내에 대법 판결까지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 야권에서는 야권이라고 하면은 뭐 조국 혁신당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만은 어제 말이죠. 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그날 어제 민주당에서는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것은 민주당의 외곽 조직이었습니다. 원외 조직. 근데 거기가 이 강성 친명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거 거기 소속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사람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비명계의 중진들이 있는 자리를 다 내쫓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지고 무려 31명이나 당선이 됐습니다.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력한 친명 세력으로 급부상을 한 조직이 바로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이제 그런 모임인데 사진으로 보니까 몇 명 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30명 앉아 있으면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 다 앉아도 뭐 50명도 안 넘는 거죠. 40명쯤 앉아 있던데요. 한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 비슷한
그 숫자인데,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이제 사람들 모습만 저렇게 찍어서 그렇지 전체 모습을 보면 저 뒷자리는 다 비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정당 혁신, 정치 개혁, 정권 교체 뭐 이런 이제 세 가지를 내건 플래카드를 손 피켓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걸 들고 있는데 저 자리에 지금 국회의장에 출마하겠다는 4명도 왔다는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후보도 왔고요. 그래서 뭐 국회의장 후보는 추미애, 뭐 조정식, 그다음에 뭐 정성호, 우원식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아부하는 거죠. 네. 현재 국회의원들 손으로 뽑는 게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박찬대 원내대표 후보도 저 자리에 와 있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세력이 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어떤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저 자리에서 계속해서 탄핵 얘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재명은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윤 대통령 앞에서 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때 민주당에서는 더민주 혁신회의를 열어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계속 국회의장 후보라는 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래서 그 많은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아예 테레비를 꺼놓고 지내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드디어 대통령 보고 우이 독경 소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난 정권 때 북한의 김여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에 비유한 걸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우이 독경 또 비유를 하는 말을 오늘 아침에 듣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상황. 재판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강성, 주류, 핵심 그쪽에서는 그리고 국회의장 후보라는 자들도 입만 열면 대통령 탄핵을 저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저 두 번째 만남 가능하겠습니까? 제2차 회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방송에서 출연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말 7월 초로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새로 진영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대통령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3자 회동이 가능할 것 아니냐. 새로운 당대표도 뽑혔으니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자연스러우니 이제 그런 자리를 예상할 수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말에 있습니다. 8월 하순쯤에. 그때 뭐 이재명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 새로운 민주당 당대표가 나오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0중 8구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8월 말 전당대회 끝나고 9월 초쯤 돼가지고 또 역시 그 연임을 핑계로 해서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세 사람이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소 희망 섞인 이제 전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이 4월 말일이거든요. 4월 30일. 내일이 5월 1일. 내일부터는 이제 5월 한 달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고 5월 2일 날 본회의 전체 회의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상정하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죠. 민주당은.
그래서 최상병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과 관련된 뭐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법을 자기네들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통과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대통령한테 넘겨주면 대통령이 그걸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자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이제 그거를 다시 재의결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재의결을 한 데는 200명이 필요한데 지금 범야권에 192명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8명만 데리고 오면 그것이 다시 재의결이 된다. 그거를 5월 말에 개원을 하는 22대 국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의 21대 국회에서 그 일을 밀어붙이겠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분위기라면 제2차 여야 영수회담이 그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입만 열면 대통령 탄핵하겠다, 뭐 대통령 임기를 조기 정식시키겠다, 뭐 개헌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최상병 특검에 이걸 뭐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고, 최상병 특검은요 그 종착역이 대통령입니다. 작년 7월에 경북 예천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을 때 그 강물이 범람을 하고 거기 민간인 실종이 됐는데 이제 우리 병사들을 투입을 해서 민간인 실종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색 작전을 펼쳤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타깝게 우리 생태 같은 젊은이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지휘관들이 병사가 있으면 쭉 이렇게 우회로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여기 견장에 푸른 견장 찬 사람들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여단장, 사단장, 뭐 국방장관 그 위에 누가 있으면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쭉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 물에 들어갈 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 왜 육군 54단은 그거를 수색작전을 중간에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걸 중단을 했는데 해병대는 왜 그걸 계속했느냐 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휘 책임을 이제 쭉 다시 한번 묻겠다라는 거죠. 원래 그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지금 이제 그 항명 또는 그 명령 불복종 뭐 상관 명예훼손 이제 이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원래는 8명을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은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가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경북 경찰청에 이걸 이제 넘기려고 했는데 그걸 넘긴 걸 다시 조사 보고 다시 빠꾸 오라이 해가지고 다시 넘겨받아서 야 사단장까지 할 필요 있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래만 이렇게 한 걸 다시 넘겼다 이제 이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외압을 강했다. 그런데 원래 군인이 복무 중에 사망을 하면은 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군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외압을 가한다는 말 자체가 불성립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파내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그때 이 보고를 받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그렇게 기소 의견으로 넘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다.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의혹 단계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건의 얼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최상병이 목숨을 잃게 된 경위 그리고 사후에 그 일을 수사할 때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뿌리부터 뽑아내겠다라는 것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일들이 다 다시 소환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그 국방장관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그 국방장관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으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또 무슨 역할을 했으며 거기에 임성근 그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무슨 역할을 했으며 또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주고받은 그 용산 대통령실의 그 누구 또는 국방부의 그 누구 뭐 이런 사람들 다 또 다시 소환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미 공수처에 넘어가 있습니다. 공수처에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자꾸 귀국하라 이 총선 전에 그런 얘기가 뭐 매일 자고 일어나면 이종섭 자고 일어나면 이종섭 그렇게 한 보름 동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돌아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공수처가 소환하면 항상 조사받을 수 있게 대기하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공수처가 있어야만 검찰 개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었던 공수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수처가 있는데 굳이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참 납득 불가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조국 법무장관, 조국 당시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서 검찰 개혁을 해야만 우리나라 사법 정의가 살아있을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날만 새면 검찰개혁, 날만 새면 검찰개혁 하면서 그 상징적인 신설 사법기구가 공수처였던 겁니다. 그 자기네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있고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딱 지금 저 수사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새로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있는 공수처장과 검사들은 뭐가 되는 것이며 특검이면 특별 검사를 또 다시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양쪽에서 수사합니까? 공수처 수사하고 특검 수사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노리는 바가 뭡니까? 숨진 최상병의 억울한 그 원혼을 풀어준다? 최상병의 그 부모님을 포함해서 그 유가족들의 슬픔과 그분들이 정말 뭐 이런 걸 또 풀어준다. 그다음에 당시 수사단장했던 박정훈 대령 그분들의 또 가족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리 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다 해원을 해드린다. 그게 최상병 특검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민주당 사람들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겁니까? 대통령을 잡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통령 탄핵까지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 속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면 그것도 터뜨리고 자고 일어나면 터뜨리고 누구하고 뭐 문자를 몇 번이나 주고받았더라. 가령 예를 들어서 당시에 뭐 해병대 사령관하고 뭐 그쪽 누구하고 예하 부대 지휘관들끼리 최상병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주고받았던 뭐 여러 가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전 국민들 관심 속에서 일이 터졌으니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니 이 대책 논의를 당연히 했겠죠.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거 다 꺼내놔라. 그러면은 그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몇백 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중에 또 꼬투리 잡힐 만한 게 없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리고 다시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거기 이제 궁극적으로는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바가 있는지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또 그걸로 날밤을 세울 겁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익숙한 요즘 중학생만 되면 그거 아마 스토리 얘기하려면 쫙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돼서 막 나중에는 끝끝내 대통령까지 소환이 되고 대통령 이름을 걸고 뭐 얘기가 오고 가고 그랬다가 그게 올 여름 만약 특검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마저 무력화가 된다면 그러한 절차는 올 여름 이제 바로 진행이 되겠지요. 그래서 올 초가을쯤 되면은 이제 그것으로 아마 온 국민이 거기에 또 다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날 내일 모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제1차 양자 회동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협치의 물꼬를 텄다. 두 사람이 얼굴을 드디어 맞댔으니 이제는 그래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부분만이라도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겠는가. 국민들을 위한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정치적 극한 대립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국민들인데 그분들을 생각하려는 짐에 이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놓고 보니까 그 의료 개혁 그다음에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해결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재명 대표가 뭐 적극 협력하겠다 했으니 그런데 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의사협회에서는 모두 다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의료 개혁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유일하게 양쪽이 그 공감을 형성한 것이 바로 의료 개혁, 의대 정원 증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 원. 특히 이제 그 이재명 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자. 골목 상권 살아나고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크다 그랬는데 이 지역 화폐는 가령 국한된 일부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하는 이 돈하고 전 국민에게 13조 원이나 되는 돈을 푸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겁니다.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래서 3고의 민생고에 시달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25만 원씩 21인당에 다 놀아준다고 하면 그게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상권이 살아나고 이렇게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돈은 어디로 쓰였는지 모르게 모래밭에 물 뿌리는 식으로 싹 사라지고 없는데 그거에 단기적인 그런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은 물가가 들썩거린다는 점입니다. 돈을 풀면. 이재명은 자기가 정권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돈을 풀어라.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고 그냥 국민들 귀에 달달하게 들리라고 25만 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저 돈을 풀었다가 역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그걸 또 해소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이게 지금 민주당 정권이냐 국민의힘 정권이지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 우리는 일단 총선을 치름에 있어서 25만 원씩 준다고 그랬고 우리가 총선 이겼잖아. 50대 45이긴 하지만 그러니 우리가 공약했던 거 윤석열 정부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부작용이 뭐가 있건 말건 우리는 알 바 아니고 13조 원 돈을 어디서 뭐 만들어내는지 말든지 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공약을 했으니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이겼으니 그대로 해달란 말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대로 있는 거고 이제 거부권 저걸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요.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제 거부권을 대통령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걸 또 총선 이후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게 국회에서 재의결이 200명 이상 찬성으로 되면 그때 또 우리 전국은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겁니다. 참 그 원래는 이게 서로 가족 얘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이재명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뭐 법카 유용 혐의로 지금 훨씬 더 긴박하게 사법 처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서로 집사람 얘기 해보기 시작할까? 서로 와이프 건드리기 시작해? 우리 시정 잡배처럼 이제 드자비로 나가볼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우자 얘기는 하지 말자. 그 얘기 꺼내볼까? 지금 여기에서 자 이재명 씨 앉아봐. 그래 나 윤석열 그래 우리 집 내 집사람 얘기한다고 해봐. 나도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뭐 이렇게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그런 그 무언의 어떤 그 뭐가 있죠. 건드리지 않기로 하자. 그런데 나중에 뭐 도시락까지 시켜서 까먹으면서 어제 뭐 2시 오기 전에 뭐 그랬는데 뭐 참모들이 그래도 뭐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다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 얘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차라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하지.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을 정리하라. 제가 다 등골이 모골이 성연했습니다. 가족을 정리하라? 정리? 이재명 대표 물어봅시다. 가족을 정리하라고 했소? 정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신문도 이 정리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그 단어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았더라고요. 가족을 정리하라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가족을 정리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족을 정리하는 거요? 당신 부인 김혜경 씨, 뭐 당신 아들, 당신은 정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예전에 뭐 다 남남이라고 한 적도 있대니 당신은 가족 정리하는 게 쉬울지 모르겠으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A4 용지에 써왔다 그러면서 그걸 쭉 읽는 겁니다. 그걸 옆에 앉아서 묵묵히 15분 동안이나 듣고 있어야 되는 일국의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한 여인의 지아비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마음속에 무엇이 쌓였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국무총리 인선에 관한 얘기는 어제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인선을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지가 핵심 의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회담이 끝난 다음에도 문제입니다. 제가 2차 회담에 대해서 비관하는 이유는 어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도 뭔가 얘기를 하고 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도훈 홍보수석도 이제 방송에 출연까지 해서 채널 내에 출연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우 정제된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협치의 물꼬와 그 가능성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말은 단 한마디를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욕적인 장면이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수석 대변이라는 자도 그렇고 뭐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도 그렇고
제가 이런 자 저런 자 놈자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방금 웃는 낯으로 인사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2시간 넘게 대화하고 나와서 어떻게 바로 그 차 마시고 온 그 찻잔이 식기도 전에 한다는 말이 의지가 없어 보인다 뭐 전혀 변화가 안 보인다 뭐 우의 독경 이런 말을 퍼부을 수가 있습니까? 대화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또 한 번 뭐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할 얘기 다 했으니 끝 그런 뜻. 이제 내일 모레 국회 본회의 열리면 또 최상병 밀어붙이고 또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했던 모든 법안들 그거 다시 한번 전부 다 부분적으로 손질해 가지고 다 이제 재상정